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별채권 등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가 오히려 집이 경매되는 피해를 보았다는 유형의 민원이 다수 발생됩니다. 민원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중 생활이 어려워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더니 금융회사가 이자 납입 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이자를 인출하지 않아 멀쩡한 대출이 연체가 됩니다. 두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더니 금융회사에서 연체 독촉도 없이 별채권을 행사한다며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임의 경매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융회사에 법원의 개인회생 관련 금지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자 자동이체를 중단하고 담보자동차의 처분을 강요합니다. 예전 금융회사의 대처 방안입니다. 금융회사는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이와 상관없이 이자 지급을 연체하면 담보물건에 대하여 임의 경매를 진행하여 금전으로 환가받을 수 있으므로 이자가 정해진 기일에 납부되면 임의 경매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금융회사의 대처 방안입니다. 시중금융회사는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체 예규로 개인회생 변제계획 안이 인가되면 임의 경매를 진행합니다. 금융회사가 임의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더라도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별채권을 가지므로 담보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경매 실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채권의 내용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채권을 가진다. 별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으려고 행사한다라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채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기한부 채권은 변제기간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 절차상 채무 조정 대상이 아닌 대출금은 상환을 하셔야 하며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회사는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규정으로 경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1금융권은 담보대출 시 담보평가를 하여 감정평가액의 60에서 70% 대출만 해주고 채권 최고액을 110에서 120% 정도 설정하므로 임의 경매를 진행하면 경매 진행기간 수개월 동안 연체이자 18에서 20%의 고금리 이자까지도 가져갈 수 있으므로 실익이 있어 임의 경매를 진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금융권은 담보대출 시 담보평가를 하지만 1금융권과 비교하여 이자가 높기 때문에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세의 90%까지 대출이 되어 임의 경매를 진행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되므로 개인회생 신청인이 이자를 납부하면 임의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또는 개인회생 신청인의 대처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전 근저당권 채무자를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은행의 채무 승계라고도 하며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하고 비용은 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두 번째, 개인회생 서류 작성 시 채권자 목록에 별채권부 채권을 누락하고 재산 목록에 별채권부 채권 부채증명서를 첨부하고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는 것은 면책이 불허가 되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는 신청인이 근저당권, 이자 및 원금 납부를 잘하는 것으로 전제되는 문제인 바, 채권자 목록에 별채권부 채권을 누락하고 신청인이 후일 이자 납입을 하지 못하면 신청인이 책임져야 될 사정입니다. 이를 근거로 법률사무소에서는 재판부를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금감원에서 법률사무소에서 이 문제로 공문을 보낸 내용을 보면 금융회사와 같은 편인 듯 합니다. 네 번째, 개인회생 신청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채무자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금융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여 적극 다툴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인회생 대처팀을 만들어 법률 분석을 하여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하므로 신청인들이나 대리인 사무소에서 신청인과 이유 문제로 말썽의 소지가 생깁니다. 개인회생 취지는 자기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신청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개인 파산과 다릅니다. 그러나 별채권부 채권에 대해선 임의 경매 때문에 처분권이 금융회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적극 대처하여 개인회생의 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별채권 등 현실 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오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